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6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도 오늘 이제 혼조로 마감했죠. 경기 우려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보합 혼조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니까 나스닥은 오르고 다우는 빠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31% 올랐고 다우는 0.25% 떨어졌고 이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정작 이제 오늘 시장은 우리 시장에서 변화가 좀 크게 일어난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보합권에서 이제 뉴욕 시장 보합권 마감하니까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상승에 따르는 이식 매물이 꽤 있잖아요. 이것들이 오늘 이제 대거 나왔고, 또 기대를 시장이 하고 있는 것만큼 현실적인 재료들의 등장이 이제 늦어지면서, 어제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며칠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개인만 사고 이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 출범한 이후로 가장 큰 하락을 장중에 보인 날이다. 그래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2.31%까지 밀렸었어요. 이렇게 밀렸다가 오후 들면서 이제 급락에 따르는 저가 매수 심리가 좀 다소 살아나면서 지수 하락폭을 줄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5,80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2,634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이 8,331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3,100이 이제 다시 무너지고 3,079.56포인트, 어제보다 0.92% 하락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출발은 강보권 출발을 보였는데 역시 이제 코스피와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역시 장중에는 2.32% 이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오후 들면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지수가 하락폭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1,68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6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2,36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787.95포인트, 어제보다 1.29% 하락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양시장이 모두 이틀 동안 이제 이틀 연속해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음봉이 나온 거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 상승 기조를 그냥 유지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탁 밀렸기 때문에 내일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이렇게 잦아지는 숨 고르기는 기술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 걱정은 한쪽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356원 50전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HD 현대중공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만 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외국인만 샀고, 현대차는 기관만 샀고, KB금융도 기관만 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기관만 샀고, 기아는 외국인만 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나머지는 다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다 매도 우위를 보인 종목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파마리서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낸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섹터별 움직임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두 개의 종목들이 전체 섹터를 움직이는, 뭐 예를 들면 뭐 바이오 중에서도 뭐 네이처셀 같은 거는 오늘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딴 거에 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체가 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에서도 뭐 자이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섹터별 움직임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만 눈에 띄는 날이었다. 눈에 띄는 날이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저점까지 빠졌다가 회복되어 올라오는 속도, 그리고 회복을 주도한 종목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오늘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그 상승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오늘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있죠. 그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하고, 그럼 이제 그것들이 왜 나오냐?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시장의 기대에 대한 현실적인 실행,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 호재가 뒤이어서 나와주지 못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익 실현 물량들은 잔뜩 있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시장이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일단 이익은 챙기고 다시 보자. 이런 이제 심리가 이쯤 되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승 속도가 더딜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대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그 실행 속도가 좀 늦다.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이 이런 쉬어가기 현상을 나타낸 날이다. 근데 어찌 보면 또 이런 애초에 생각했던 거랑 그 정확한 시간에 딱딱 그게 나와줄 수는 없죠. 모든 정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제 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시장은 그것 때문에 늘 불안함을 갖고 우상향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불안한 매듭을 한번 접고 가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오늘 이제 뭐 굉장히 많이 걱정들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놀래기도 하시고. 근데 뭐 이제 백만개미에서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며칠 전부터. 특히 이제 어저께도 그렇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미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숨고르기니까, 이게 갑자기 뭐가 악재가 터져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니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그 이스라엘, 이란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린 거를 제외한다면, 가장 크게 이제 오늘 밀린 게 사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우리는 그런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재료들에 더 충실하려고 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제법 큰 숨고르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늘 알고 있지만, 뭐 앞으로 주식시장이 뭐 3,500 간다, 뭐 좋아진다 이러면 이게 무슨 빨랫줄 이렇게 늘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가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이렇게 흔들거리고 또 뭐 이렇게 접었다 가고 이런 거를 이제 반복을 하죠. 그런 게 이제 주가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3,500 올해 3,500 간다, 5,000 간다, 이러니까 진가민가 해갖고 좀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주 최근에 아주 늦게 이렇게 매시하신 분들은 오늘 진짜 가슴 철렁 이렇게 내려앉으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사기만 하면 빠진다. 이제 이런 자조적인 말씀도 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근데 사실 오늘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는 게 맞아요. 이제 뭘 사냐가 문제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후에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단기적이니까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백만개미 회원분들이나 뭐 이제 이 구독자분들한테는 그런 거는 별로 이제 뭐, 권유해드리지 않지만, 그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단타 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늘 그냥 쭉 빠졌을 때 사기 참 좋은 날이죠. 예,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그런데 지금 시장의 성격을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하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원전도 되고 뭐 조선도 되고 방산도 되고 이제 뭐 몇 가지들 있잖아요. 요새 이제 뭐 반도체가 어떻게 튈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런 거. 예. 또 뭐 한쪽에서 또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것들 요새 막 나오는데 그거 말고 전통적인.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 정부 출범과 함께 막 각종 이제 막 정책들이 엄밀히 말하면 이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선거운동 할 때부터 이미 나왔잖아요. 공약으로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각종 그런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연관된 섹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있죠.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얘기되는 것들은 수익 기반이 없어요. 수익 기반이 없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가진 섹터들은 나름대로 수익 기반이 있고,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또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양쪽이 다 해당되는 뭐 그런 종목들도 덜어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탁 튈 때는 전통적인 경쟁력을 가진 섹터에 있는 것들이 먼저 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최악에도 실적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게 밀리면 빨리 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오늘 막 플러스로 돌아서고 막 이러는 것도 있어요. 오늘 하루 사이에만도 상당히 번 그런 이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빠른데 그 대신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번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각종 정책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멈칫대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정책은 나올 거는 다 나왔잖아요. 이제 다 알아요. 뭘 어떻게 하고, 예, 이번 정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이제 다 얘기했어요, 거의.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화에 옮기느냐, 실행되게 하느냐, 그게 우선 이제 수행이 돼야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동안은 먼저 그것 때문에 기대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기대에 맞춰서 탁탁탁탁 이렇게 실행이 되지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게 시차가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자꾸 멈칫멈칫하면서 불안해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상법 개정도 7월 4일 날 뭐 하는데 여당에서는 뭐 여당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뭐 이러는데, 뭐 단독이 안 되면 합의해서 하면 좋은데 뭐 단독을 하려면 또 뭐 몇 차례 옥신각신하고 뭐 이러면 또 이제 시간 또 갈 테고, 뭐 밸류업 문제도 뭐 그렇고, 추경도 오늘 대통령이 추경에 대한 뭐 국회에서 시정연설이 있었지만 뭐 그것들도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또 시간 끌고 뭐 이러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타임에 딱딱 이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럼 뭐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텔레그램에 뉴스로 보내드렸지만,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기재부와 하느니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발표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테이블 코인 나왔을 때 한국은행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을 막 내놨잖아요. 근데 뭐 이제 걱정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 주도하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토스,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와서 인터넷상에서 현금이 이동되는 그런 거. 그 전에는 전부 어떻게 했어요? 은행이 수수료 받고 돈 이체시켜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게 딱 트니까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얼마 동안. 그래가지고 그거를 금융위원회에서 뭐 연구하고 붙들어 쥐고 뭐 난리치다가 이제 은행이 그런 거가 준비가 되니까 그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나 보면은 이 주도권 싸움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밥그릇의 문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국민들이 편한 게 어떤 거냐. 국민들이 그러니까 뭐 사고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외국을 한번 보세요. 외국을. 외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도 그랬지만 비트코인이 100만 원도 안 할 때 그것도 우리도 어물거리고 그거 안 되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교통정리를 하고 이거를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해내려면 제가 보기엔 국회도 잠 안 자고 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 만들고 국회도 잠 안 자고 계속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분들이 그 소위원회에서부터 잠 안 자고 얘기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타임 레그가 생기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주식시장은 뭐가 딱 되면 금방 될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꿈을 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꿈만 갖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려면 어제까지 떠받쳤던 그게 그대로 남아 있고 거기에 플러스 뭐가 돼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공기처럼 계속 양력이 생겨야 이게 뜨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지금 이제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거는 타임렉을 줄이는 게 관건이고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막 진행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지난 이번 달처럼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 그렇게는 못 가요. 시장은 그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숨고르기는 이렇게 건강하고 시장에 필요한 때도 있지만 이게 필요 이상으로 잦아지거나 길어지면 이거는 시장에 좋은 신호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정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신경 써야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기껏 올려놓고 다 이제 완전히 허망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늦어지면.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정부는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해온 거 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같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 같이 이제 그런 속도로 못 한다는 게 이제 한 가지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우리가 시장 스피드에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흥분 안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시장에 맞추면 돼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중간에 숨고르게 해서 이렇게 하면 막 너무 막 놀라셔갖고 불안해하시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놓으라고 그러면 참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먹고 싶죠. 우물가에서부터 숭늉을 먹고 싶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시장에 맞추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밥 먹고 밥상 물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천천히 숭늉 마셔도 결국 숭늉은 마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방향은 열어놨어요. 근데 스피드가 지금까지 이 현 정부 출범 이후로 왔던 것처럼 그런 스피드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